네, 정치권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고픈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석준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11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홍 의원님, 네.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노력 많이 한 거죠? 네, 안보리 이사국은 회사로 따지면은 이제 그 이사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세 번째로 두 번째부터는 한 11년 만에 되는데 예. 유엔에서 정해지는 중요한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안보리에서 정해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큰 어떤 발언권이 주어졌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예, 우리가 1996년 그리고 2013년에 이어서 이제 세 예.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력이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외교적 그 발언의 예. 영향도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예. 의미에서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예. 공약한 게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구축, 예.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의 기여 이런 것들을 공약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여성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국내에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아온 점이 저는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와 입장들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탁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 벌써 두 번째로 맞는 현충일이었는데 추념사들 다들 들으셨죠? 자, 윤 대통령 뭐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이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이 됐다 이런 자평을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은 대통령의 추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추념사를 평가하기 전에 예.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여러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예. 때마다 메시지를 내놓는데 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것이 없어요. 예. 얼마 전에도 저희가 현장에도 있었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뭐 기념식에서 추념식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역대 짧은 뭐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든지 계속 자유를 외칠 뿐이지 실제로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발언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떤 대통령실의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예.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핵기반 동맹이라는 게 아마 지난번에 워싱턴 합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굉장히 바로 다음 날 망신을 샀던 게 케이건 미국 NSC 국장이 우리나라가 이번 그 당시에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사실상 핵 공유 아니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자화자찬도 너무 뭐 한두 번도 아니지 이번에도 아무 의미 없는 핵 기반 동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정확히 그 개념도 알 수 없는 말을 또 대통령이 이 중요한 때에 중요한 날에 했다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 자체의 메시지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 아닌가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뭐 이게 듣고 싶은 부분만 뭐 듣는다든지 또 듣고 싶지 않은 부분 안 들려서 또 뭐 그런 면도 있겠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미동맹 핵기반이라고 말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우리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특히 또 군인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16만 명이 이제 전사하셨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의 유해는 아직까지 발굴조차도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군도 한 5만 명 전사를 했고 그중에서 이제 미군이 한 3만 7천 명이 전사를 했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어떤 자유와 번영은 우리 많은 순국하신 대한민국의 국군과 유엔군 특히 이제 미군의 희생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미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 1953년 아니겠습니까? 예. 53년인데 이제는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핵을 기반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지고 그 과감하게 이제는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유엔과 특히 협조를 하면서 한미 간에 이런 어떤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사실상의 어떤 핵 공유와 유사한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 이제 미국에서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이고 그런 어떤 기반의 어떤 동맹을 했다는 그런 것이고 저는 이번에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예. 이번 현충일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께도 말했지만 국가의 품격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어떻게 또 기억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베테랑 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한 국가 공휴일로 지금 지정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엄청나게 예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장진호 전투 등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유해로서 상봉한 70년 만에 상봉한 형제였던 인장식에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대한민국 정부가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좀 더 많은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아니,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럴까봐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참 어제 그 대통령의 메시지로 반응이 다르던데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편향적인 이념 외교 고집은 위험하다. 이런 말 하던데 네. 그럼 지금 정부 여당 정말로 편향적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이 말씀은 결론은 지금 미국과 좀 일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 특히 기존의 어떤 한미 어떤 동맹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어떤 외교가 위험하다 이런 어떤 인식이신데 그러면 예. 한미일보다도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더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하고 있던 관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많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반대했지만 네. 천안문天安문에 열병식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중국은 여전히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때로는 사실상 북한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러시아와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대한민국 정부도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의 안보 면에서는 예. 지속적으로 우리는 미국, 일본 자유진영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반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어떤 그 편향적 이념 외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박 의원님. 김기현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북한 눈치 보면서 하는 평화 구걸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북한 눈치 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건가요? 전통적으로 우리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예. 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을 하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적도 없었고 예. 항상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를 펼쳐왔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걸 강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택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또 여러 가지 동북아의 다양한 강대국들과 여러 가지 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예.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더 굳건히 그동안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 때의 북방 정책으로 그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예. 안보라는 것이 어떻게 다 군사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안보의 근간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방력도 증가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가 가장 국방비의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언제든지 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튼튼한 안보를 펼쳐온 것은 전혀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불필요한 갈등을 맺음으로 인해서 예. 여러 가지 지금 중국 내에서 사업하고 계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굉장히 예.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외교안보의 지향이 어딘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아직도 대무역 의존도라든지 중국과의 여러 가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가 깊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현충일 바로 전날이었죠.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KBS 수신료요. 이제 전기요금이랑 따로 나눠서 징수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권고를 하던데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네, KBS 수신료라는 것은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 특히 이제 그 광고 같은 재원이 없을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이제 신군부가 방송 통폐합을 하면서 KBS 1, 2방송이 이제 통합이 되고 이 방송이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신료는 계속 있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 수신료를 전기세와 같이 통합한 것이 이제 94년도입니다. 예.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2,500이었던 수신료가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 유학을 이제 공무원 시절에 가면서 수신료 이 문제 이제 못 내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그럴 수 없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신료가 이게 TV를 보든지 안 보든지 내는 일종의 완전히 이제 세금화가 됐거든요. 예. 그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KBS 수신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면서 딱 치면은 막 몇 페이지가 나와요. 몇 페이지가. 그만큼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하니까 우리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또 KBS 뭐 길들이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봐서는 안 되고 KBS가 애초에 이 방송과 통합됐을 때 어떤 수신료를 계속 내는 것이 맞느냐 이런 원초적인 예. 이런 어떤 문제부터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전혀 정치적인 거는 의도는 전혀 없는 거다. 네. 예. 매우 정치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KBS 수신료 문제는 이거 하나만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TBS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원금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YTN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고 MBC에 대해서는 방문진 감사로 전혀 근거도 없는 감사원에서 감사 요구를 하고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의 수신료의 분리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예. 이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가 공통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방송 언론 장악 시도이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판 중에 하나가 또 이동관 현 대통령 특보의 방통위원장 곧 뭐 임명이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쭉 연결 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KBS 수신료 뭐 단순간에 그 방법도 굉장히 이번에도 굉장히 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뭐 국민 제안으로 올려놓고서 중복 투표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뷰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가 찬성했으니까 이것을 시행령을 또 개정해서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체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수신료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죠. 근데 또 이 시행령을 통해서 편법 우회하려고 하는 또 그런 방법도 좀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을 장악해서 득된 정부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것을 그 역사의 교훈을 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로 주셔야 됩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받으면은 검찰 어떤 독재다, 야당 탄압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김남국 의원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됐죠. 뭐 지금 오늘 또 자진 출두 쇼를 한 우리 송영길 대표나 돈봉투 사건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이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모두 다 이게 검찰 독재고 야당 탄압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생각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거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하고 보면은 절대 언론 장악을 지금 시도하려는 노력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각 방송사마다 결국은 뭐 적폐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KBS 같은 경우는 진미위 진실과 미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있는 기존의 사장들을, MBC의 김장겸 사장이라든지 고대영 사장 쫓아낼 때 결국은 그때 당시 반대하고 있었던 KBS 강규영 이사를 우동 김밥 하나 먹은 가지고 뭐 망신을 주면서 쫓아내면서까지 됐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고대영 이사 해고 소송에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수없이 언론 장악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언론 장악하고 있는 게 뭐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반박을 하면, 지금 MBC 방문진은 엄연히 공공기관으로서 그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못 받겠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임기가 7월입니다. 7월.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걸 면직을 하는, 이게 언론 장악입니까? 이게 TV조선의 종편성인 2020년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방통위 국장, 과장, 당시의 심사위원장 지금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 한상혁 위원장이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것을 기소가 된 상태에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직무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리징수의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말했지만 수없이 많이 이슈가 그동안 제기돼 왔던 것을 새삼스럽게 지금 제기돼 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최대한 정권을 떠나서 언론이 이런 어떤 권력의 이런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짧은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빨리 지금 국회에 계류된 고용방송법 빨리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방문진에 대해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MBC는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거의 감사원의 감사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대다수 언론학자들의 얘기거든요. 그런 점들 빨리 하면 할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관 씨 같은 사람, 이 양반은 현재 대통령 특보예요.
우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수위원도 방통위원장 못 맡게 하는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인데 현재 대통령 언론특보를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안 칩니까? 이런 일 절대 벌여서는 안 됩니다. 예, 두 분 토론 잠시만 끊고 가고요. 잠시 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관련한 얘기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로 들어오겠습니다.